행복해지는 삶으로의 여정. 사는 것이 예술이다. 나는 51년생으로 대학 졸업 후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 생활을 했던 70년 후반이나 교수로 임명되던 1980년 즈음 여성들은 모두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시절이었다. 나는 셋째까지 낳고 기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며 살았다. 다정한 마음을 가진 나는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생활과 학업과 연구를 쉬지 않고 계속했던 생활은 수도자의 마음이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4년 현재는 양성평등 시대, 수명 장수 시대이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노년은 노년대로의 삶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 인생 후반의 삶도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이제 120세를 바라보고 있다. 은퇴 연령인 60세라는 시점은 다시 정열을 가다듬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여 나아가야 하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아직 젊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인 자녀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젊은 세대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서 직장만과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5포 세대, 꿈과 희망도 포기하는 7포 세대를 넘어 이제 외모와 건강까지 포기했다는 9포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젊은 자녀들과 함께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부모 세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생활을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이나 대인관계, 행복 등의 소중함과 더불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에 대해 40년 이상을 교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뇌발달과 행복을 연구해온 연구자가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사랑하고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들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배우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마무리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삶과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제껏 살아온 나의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60, 70대에게는 희망적인 미래를, 40, 50대에게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20, 30대에게는 다가올 자신들의 미래를 성장하면서 살기 위해,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늘 창조적 생활을 하는 예술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삶의 위로와 시사점을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 정리했으니 함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삶으로의 여정을 떠나보기를 희망한다. 살아가는 힘은 사랑. 날씨가 좋기에 모처럼 공원 산책길에 나섰다. 아직은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차갑지만 언 땅을 뚫고 얼굴을 내민 새 생명들의 모습이 경이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날이 차니 애처롭기도 했다. 지난해 쌓인 낙엽들 속에서 돋아난 쑥은 이제 봄이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얼마 전 만났던 한 여성의 눈 속에 고인 눈물 기억이 났다. 그녀의 연인은 지금 폐암 말기라 수술도 할 수 없어 하루하루를 죽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연인은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나를 잊어주는 것이라며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라 삶이 곧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은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통받을 만큼 받고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가고 남아서 살아야 할 사람은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니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
사랑의 본질은 논어에 나오는 말 애지옥기생, 즉 사랑이란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경우에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살지 못하고 죽게 놔두는 것과 같아서 사랑이 없는 집은 전쟁터나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니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들으면 사람이나 동물, 꽃, 나무만이 아니라 양파도 잘 자란다라는 걸 입증하는 연구들도 많다.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은 잘 웃고 활기가 있어 보이며 의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게 된다. 그래서 재채기와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매우 집중해 있는 상태로 뇌의 전체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사랑할 때 이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게 된다. 사랑하지 않을 때 뇌는 힘이 뚝 떨어지는데 어떤 뇌든 예외가 없다. 만일 잘 먹고 잘 자는데도 어쩐지 힘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꽃이라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시작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한껏 드러내며 상대방을 즐겁게 충족시키는 것이니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묘약이 분명하다. 중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위환은 자기 소설 살아간다는 것에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살아가는 것 외의 그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결국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외의 그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자기 스스로 매 순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즐거워지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야 한다. 사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산책하며 푸른 정원의 색을 즐기고 아름다운 꽃들과 눈이 부신 햇살 아래 아니면 푸른 달빛 아래 풋풋한 향기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자연과의 삶도 살아가는 즐거움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바로 사랑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 동네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그런데 뒤늦게 나이 40이 넘어서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스타일의 사람과 동네 친구가 되었다. 내 인생에서 동네 친구를 둔 것은 처음이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동창이나 가족, 형제자매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그녀와 난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삶의 애환은 거의 비슷해서 그저 들어주기만 하거나 공감해주기만 해도 되었기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위안이며 휴식이었다. 젊은이들은 꿈으로 살고 나이 든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는데 나에겐 정말 아름다웠던 그 추억으로 행복한 순간도 많다. 오늘처럼 전화로라도 친구와 함께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친구는 내 젊은 날의 추억이 담긴 생기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늙는 일에 초연하며 외모가 변해도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를 알게 해주었다. 친구와 나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기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 없이 잘 살기만을 바라면 되었다. 특히 걷기 좋은 계절이면 바로 집 앞 공원을 산책할 때 함께 걷곤 했던 동네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불현듯 머릿속에 전형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몇 구절이 떠오른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도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말 그랬다. 사람을 만나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알아버리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로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다. 사실 많은 사람 중에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수십 년을 함께하며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들이 서로 스치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까지 공유하는 인연은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인연을 종교에 따라 업이라고도 하고 준비된 만남이라고도 하지만 나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겁고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숲, 그런 행복한 숲에 있는 것 같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에 사람을 만나는 일에 감사하며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귀한 만남에 늘 감동한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내 마음과 같아지기를 기대하면 언젠가는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는 믿음도 있다. 오늘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의 과거와 현재, 밝은 미래가 함께 오는 어마어마한 일을 체험하고 있다. 마음속 풍경. 우리는 가끔 마음이 아프다 하고 말하는데 정말 마음은 어디에 있나? 머리인가? 가슴인가? 심장인가? 우리는 보통 가슴에 두 손을 얹어 마음을 표현하지 머리를 가리키며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사전적으로 마음이란 생각, 의식 또는 정신, 감정이나 기분, 의지나 결심 등을 의미하며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충동이나 애정이나 욕망의 근원으로 정의한다.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사실 마음이 지닌 본연의 요소인 생각이나 감정 등이 외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온라인 세상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 마음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것일까? 고 장영희 교수의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나오는 내가 살아보니까의 한 구절,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건 일생이 걸린다 하는 말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는 말이 가슴에 남았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도 알 것 같다. 이만큼 살아보니 반짝이는 비싼 보석도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아주 건강한 몸도 그다지 중요치 않게 느껴진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몸도 병들고 나약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므로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노욕에 속할 것 같다. 차라리 정신이 맑아지고 빛이 날 정도로 총명해져
내가 누리고 산 것만큼 세상에 돌려줄 수 있을 때까지 살기를 기도하게 된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한 사람들 모두 몸고생, 마음고생 안 시키고 햇살 좋은 봄날, 목련꽃처럼 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 풍경이니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참 궁금하다.